반갑습니다. 그 교도님으로서 박대성 교우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어들한테 전해주는 뭐 재밌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런 이제 활동들 어떻게 보면 원불교도 깨달음의 종교인데 이것이 정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정말로 원불교만의 매력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원불교의 매력 많죠. 매동이요, 매동. 매동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매력 덩어리. 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프로그램 소수라 불리는 다수의 이야기 소수의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린 시절 위인전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위인적 속 주인공은 어릴 적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고 특별한 직업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위인전을 읽으면서 아,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사람을 닮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린이와 청년에게 존경받는 위인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될지 기성세대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른과 기성세대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소수의견 오늘도 네 분의 전문 종교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위인전에는 요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인물들도 많이 포함이 된다고들 합니다. 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위인전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반기문 뭐 이런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생존해 계시거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위인전에 포함이 되고요. 종교인들 가운데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셨던 이태석 신부가 위인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위인전에 나오게 된다면 네 분은 어떤 주제로 위인전에 실리고 싶으신지? 이리 오너라로 실리고 싶으신가요? 스님 먼저 말씀하시죠. 이쪽 순서대로 아닌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롤 모델이 저희가 되고 싶은 게 롤 모델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석 유영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 이 스님 노릇을 해서 만약에 되고 싶은 모습이라면 그분처럼 그런 모습이 좀 되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저의 롤 모델은 요즘 뭐 주가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죄송한데 프란시스코 교황님 이렇게 되려면 교황이 돼야 되나?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키 얘기 여기서 왜 하세요? 좀 전에 말씀하시려는 게 교황님께서 주가를 상종가 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그거가 겁니다. 아니고 그분의 이제 그분이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본받고 싶고요. 진짜 뭐 지위로 봐서는 저는 아시는 분만 아시는데 제가 사제가 처음 되고 싶었던 그 시점에 저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분은 이제 프랑스 성인이 있어요. 장마리 비안네라는 성인이 계신데 그분이 시골에 어디 작은 마을에 본당 사제였어요. 근데 그분이 고백 성사를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어떻게 보면 직관이라 그럴까 그게 되게 뛰어난 분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한번 좀 본받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체게바라입니다. 책 보라고? 너무 존경한 나머지 저분 아니신가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체게바라 티 모으는 게 20대와 30대 제 굉장히 중요한 버릇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의 많은 부분들이 감동적이지만 저는 마음속에 되게 이렇게 항상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가 남긴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온 세상에서 불의가 저질러질 때마다 분노할 수 있다면 당신과 나는 동지다라는 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제 평생을 살면서 위인전에 실릴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굳이 있다면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맥주를 사랑한 목사 이런 걸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웃으시는 네, 박교무님. 예수님 사랑한다 그랬죠. 네, 저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예수님
좋아하는 교무님. 교무예요.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성경을 통독을 한 5번 정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죄송한데 경전 통독은 얼마나 하셨죠, 저동안? 그보다는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예. 전공이니까 그런데 복수 전공으로 좀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차별화로 위임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이제 어떤 그런 종교인 또는 성직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엄숙한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나 뭐 우리 이제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그런 성인들일수록 더 명랑하고 쾌활하고 유쾌하신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저도 뭐 물론 저 역시 제가 뭐 위인전에 찔릴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유쾌하고 쾌활하고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교무로 좀 기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인전에 어떤 내용으로 실리길 바라냐는 질문에 재미있는 것은 네 분 다 누구를 존경한다라는 대답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만큼 롤모델이라는 것이 그렇죠. 정말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노력과 열정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돼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가장 많은 존경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년 스스로도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만큼 기성세대는 청년이 노력과 열정만 쏟으면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춘을 위한, 청년을 위한 소수의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고민과 현실을 종교인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코너 도란도란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칙칙한 사람들만 잔뜩 있다가 한 분의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소수의견이 항상 외치고 소수의견이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청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직접 청년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발라당 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신심 깊은 원불교 전국 대학생연합회 38대 회장 양은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장입니다. 일단 네 분의 전문 종교인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명색이 소수의견이 4대 종교의 전문 종교인이 함께하고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인데 왜 하필 원불교를 대표하는 니네 WBS라서 원불교 청년을 불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텝진의 섭외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할 일이 없었던 건 절대 아니고요. 너무 바쁜데.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그리고 출연진의 섭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그래서 가장 섭외가 쉬운 원불교 청년을 불렀다는 점. 그렇게 의문의 1패를 당한 기분인데요, 지금.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단순히 한 청년으로부터 청년들의 문제와 고민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의 모든 이야기를 대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담도 주지 말고 그리고 그런 기대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진솔한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분의 전문 종교인께서도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청년 시절을 겪었던 기성세대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선 씨, 소수의견 프로그램 즐겨 보시나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질문. 칙칙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왔는데 조금 그런 느낌이 아우라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칙칙함의 아우라가 있고요. 좀 화사해진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질문 넘어가죠. 이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TV에서 소수의견을 보시다가 직접 여기에 나오셔서 다른 전문 종교인들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TV는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올라오는 걸 항상 그런 식으로 봤어요. 네. 근데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언성이 한 번씩 넘어가지고 뭐 약간 상담을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시던가요? 저기 가면 저긴 정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부터 저희가 그렇게 보는군요. 이제부터 좀 그런 좀 험악한 것만 씬만 이렇게 내보내는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게 양은선 씨가 지금 속해 있는 원불교 전국 대학생 연합회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원대연은 우리 원불교 대학생들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결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의 역할을 하면서 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이 원불교 교도들이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원불교랑 인연이 생기게끔 저희가 대학교 동아리 지원도 하고 또 이런 연합 법회도 같이 갖게 하고 또 대학생들만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과 겨울에 2번씩. 그렇게 하면서 네. 몇 개 학교에 몇 명 정도 회원이 있나요? 지금 동아리 수는 40 몇 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전국 대학교에. 그리고 잘 되는 곳은 매주 법회 200명씩 나오는 데도 있고 거기는 이제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많이 적지만 이렇게 적은 대로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네. 회원 수나 신입생들이 많이 가입들을 하고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추세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이 줄어들고 있죠. 저희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참 고민인데요. 이렇게 주변에 그래서 우선 신입생을 어떻게든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이 친구들 뭐 건너서 아는 친구가 어디 대학교 간다. 그러면은 입학 전부터 연락해서 같이 밥 먹고 뭐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뭐 친구의 친구를 데려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원대련에서 혹시 원불교 교무까지 배출된 되시는 경우가 분이 있죠. 많이 있나요? 네, 저희 회장단 선배들 중에서도 하다가 출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이번 38대 대수에서도 저희 사무부장 동생이 출가 서원을 세웠습니다. 38대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렇죠. 단체네요. 저희가 지금 원기 101년인데 원기 64년에 이제 캠퍼스 교화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혹시 박 교무님께서도 이 단체에 소속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대학 생활을 하다가 편입하는 경우들은 이렇게 원대연 활동을 하다가 편입해서 출가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원대연 활동을 하진 않았죠. 그러셨군요. 혹시 원대연 안에서 커플이라든지 로맨스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죠. 저희끼리. 그러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유를 하는 거예요? 격려합니다. 저는 격려합니다. 격려지? 대신 그 뒷일은 좀 이왕이면 우리 종교인답게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떻냐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하죠. 만남이 시작되자마자 헤어짐을 생각하는 회자 정리에 아주 좋은 사례를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지금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좀 물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네. 맥주 마시냐고. 예.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3대 종단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지만 열심히 꿋꿋이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저 질문 드릴 게 뭐냐면요. 네. 그 교도님으로서 박대성 교무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성 교무님이요. 우리 원불교의 거대 언론 한우란 씨는 신뢰도가 너무- 어느 정도인가요? 신뢰도가? 신뢰도요. 예. 저희 믿고 모시는 교무님이죠. 진짜요? 네, 저희 특히 젊은 청년들한테는 정말 뭐 법회를 편안하고 펑크낸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게 라디오 방송에 좀 지각을 하셔서 제가 자주 하는 편인가요?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었고요. 그렇지만 교무님으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신 교무님.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대성 교무님이 저희 원불교 대학생에서 주최하는 대학 선방에 거의 4년? 5년 넘게 매 해마다 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때 트라우마 치료하는데 눈물바다를 만들고 호련히 떠나세요. 그렇게 트라우마 치료를 해주시고 그래서 나쁜 남자 상을 받으셨어요. 맞다. 진짜 눈물 나쁜 쏙 빼고 혼자 너무 가버린다고. 좋은 거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저런 면이 있구나. 잘 보여야 됩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는데 아쉽네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원불교를 선택하게 된, 원불교에 입교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처음 접한 건 이제 엄마 손 잡고 따라갔다가 접했는데 그때는 뭐 종교를 선택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살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고 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원불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선택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인연들은 있었거든요. 원불교 뭐 교무님도 있었고 친오빠가 이제 또 교무를 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한데 제가 이런 마음이 서기 전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런.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뭔가 공부하고 나를 이렇게 절제하고 또 제어하고 수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원불교 교법을 믿으면 좀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됐죠.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단 사이비 나쁜 종교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은 이단이나 사이비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나쁜 변화가 생긴다면은 이단이나 사이비를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김에 여쭤보면은 스스로가 좋은 모습을 보고 저렇게 좋은 모습을 담고 싶어가지고 원불교에 입도를 하게 됐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네, 요즘은 근데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해서 그런지 요즘은 아니고 한창 그런 신심이 있을 때는 이렇게 교전에 나온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좀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좋을 것이고 기분이 또 나쁠 것이고 이걸 좀 예민하게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악용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분 좋게 하고 싶을 때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떨 때는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 말을 솔직히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법을 만난 후에는 아 이게 다 결국 내 죄를 쌓는 거구나 이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 딱 그래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멈추고 그런 말을 실수를 하지 않고 나면 오히려 제가 오해를 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만의 상황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조금씩 그래도 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원불교 가족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모님이 오랫동안 교도이셨고 그래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케이스 말고 말씀하셨듯이 어렸을 때는 접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알게 되는 자기 의지롭게 가게 되는 경우는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본인의 회장님의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은 건가요? 저는 주변에서 보면 물론 모태나 이런 가족인 친구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또 그런 경우에 더 이 종교라는 것에 어떤 책임감과 이런 걸 더 많이 갖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이런 가족이었던 친구들은 나는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몰랐는데 너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느낌을 저는 다른 일반 그러니까 원불교를 좀 늦게 접한 친구들에게서도 느끼기도 하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접하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시고 우리 신부님은 그래도 학생들하고 많이 자주 그 분위기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 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도 이제 이렇게 삭발을 하고 옷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존재감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건 스님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종교라는 걸 그래요. 이제 뭐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기독교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원불교나 불교는 이제 거의 이건 비슷할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불교 이렇게 하다 좀 오래된 종교. 조금 이렇게 좀 고루하고 낡고 캐캐묵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젊은 친구들이 좀 갖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게다가 요즘은 이제 자격증이다 무슨 뭐 스펙 쌓기다 뭐 너무너무 할 것도 많고 좋은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로 이 원불교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불교도 깨달으면 종교인데 이것이 정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정말로 일단 좀 네. 한마디 바꿔 교정을 해드리면은 원불교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불교도 뭐 이분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스님입니다. 말씀하시면 될 것 보면 같습니다. 스님이 아니고 제가 오늘 출연진이 너무 이렇게 보면 박찬호 신선하다고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당황하고 보세요. 있어요. 예. 화이팅. 예. 네. 우선 시선이나 편견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많이 느껴요.
저도 이게 내 종교다 생각하기 전에는 약간 애매하게 교당 다니고 할 때는 잘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말하면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좀 특이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괜히 말을 안 하다가 아 이제 원불교는 내 종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그냥 말을 해요. 얘기가 나오면. 근데 여전히 뭐 많이 신기하게 보죠. 며칠 전에 들은 질문은 원불교가 불교의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쁜 네. 의도는 아니고 그냥 몰라서 정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 원불교 교리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많이 낯설어 하기는 하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장을 하고 또 작년에는 부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종교에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에 좀 친구들이 약간 과한 거 아니야라는 인식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니까 모르겠는데 저도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친구들을 좀 쟤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제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낯설어하는 시선이나 신기해하는 시선은 알겠는데 혹시 부정적인 시선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혹은 아까 적대적이거나. 말씀하셨던 그 불교의 이단 아니냐는 거는 몰라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 왜 그런 종교를 믿어? 원불교면은 사입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주변에서 얘기한 적은 혹시 없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낌새가 보이는 사람한테는 제가 말을 이제 먼저 안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저한테 잘못 말하면 큰일 나죠. 저한테 그런 말 못하죠. 선제 공격으로 나가는 그럼요, 그럼요. 원불에 내려가서 이렇게 할 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원대현. 잘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원광대 또 뭐 원불교 스카우트 연맹 이런 걸 미리 접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좀 굉장히 낯선 그 종교였을 거예요, 저한테도. 왜냐면은 주변에 사실 그런 그 이론상이 있는 교당은 동네에서 가끔 지나가 본 적은 있지만 사실 관심도 없었던 거고, 그게 저는 한때는 천도교랑 헷갈렸어요. 이렇게 그 이제 안국동에 있는 그거랑 헷갈렸던 상황이라서 그랬는데, 이제 뭐 결정적으로는 하여튼 그 2012년인가에 저기 그 원광대에서 전 세계 그 종교 스카우트 연맹 그 심포지움 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접해보면서 좀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됐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원불교 이제 TV에 초대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괜히 사실상 거의 없어졌고, 그래서 다행인 게 올해 이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는 사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너 박태성 교무 알아?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제대로 모른다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교정을 해줬는데, 여하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원불교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좀 알려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숙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그 원대연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대학생들끼리의 전국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불교 내 대학생 네트워크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안선 양이 그 청소년들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라리 그럴 거면은 청년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더 조직적으로 중고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이르는 그 길을 로드맵을 갖다가 함께 좀 잡아주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 원대연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 신입생들 혹은 이 원불교의 초년생들이죠, 비기너들이죠. 네. 비기너들한테 전해주는 뭐 재밌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런 이제 활동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그 조직 체계는 청소년국이 있고 그리고 원불교 대학생, 원대연이 있고 또 원청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세대 주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의 원대연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한편으로 아쉬운 건 뭔가 이게 조직적으로 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제 각각이 물론 청소년국에 소속돼 있긴 해요. 원대연과 원청이. 그렇지만 그 뭐 고2, 고3 애들이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넘어가고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고3 훈련 때 저희 원대원 학생들이 뭐 가서 멘토도 하면서 이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원대원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학 선빵이 좀 원불교를 잘 모르거나 이렇게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왔다가 쑥 빠지는 그런 훈련 그게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어요. 자주 진행됩니까? 그게 여름 방학이랑 선빵. 겨울 방학 때 아. 6박 7일 정도 일주일을 잡고 연간에 2차 2번 네, 정도? 2번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진짜 바빠요. 그래서 저희도 회의 임원들이 8명인데 회의를 한번 하는 날짜를 잡으려면 거의 한 달 전에는 미리 이걸 픽스를 해놔야 이게 되지. 일정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대학생들은 수업뿐만 아니라 알바도 하고 뭐 다른 활동도 하니까 오히려 청년들보다 만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랑 다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선빵은 방학 때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훈련 수준이 처음 오는 사람도 충분히 뭔가 이렇게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판 같은 느낌이에요. 원불교의 템플 스테이 같은 식으로도 네, 예를 들면 오케이. 템플 스테이죠. 근데 그것을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이제 진행하는 교무님들은 같이 서포트를. 동반해주고 네. 서포트를 뭐 강의나 강연을 해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선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 있나요? 원불교 훈련원들이 훈련원이 전국에 있습니다. 쪽에 있는 훈련원들을 그때그때 이제 선택해서 네. 거기서 훈련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만덕산 훈련원으로 갔으니까 이번엔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새로 생긴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오. 진행을 합니다. 영광국제마음훈련원 7월 19일이에요. 7월 19일서부터 일주일간. 네, 예. 25일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광이 원불교 성지다 보니까 좀 더 학생들이 성지순례의 특집을 느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연 경관이 좋은가요? 주변에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바닷가고 그 어떤 불비가 많이 나는. 예, 그렇죠. 뭐 그런 유명한 또 지역이기 때문에 또 산과 들과 뭐 바다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기도 하죠. 네. 네, 우선 이 대학 선방에 한 번 오면 핸드폰도 안 쓰고 화장도 금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바깥 거는 다 있고 진짜 있는 그대로 나랑 상대방을 보는 거죠. 이런 가면 없이.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예, 피정과 같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 터놓기도 사회 관계보다 훨씬 쉽고 또 이렇게 내가 좀 떠나왔다는 느낌이 있는 만큼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한번 만들어진 인연들이 저 여기서 말한 원대원 커뮤니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훈련이나 또 원대원에서 진행하는 정기 행사들이 1년에 7개, 8개씩은 있어요. 그때 왔던 친구들끼리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뭐 같이 공부하게 되는 사이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재밌게 놀다가 공부도 하고. 네, 저희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재밌게 놀면서 공부하자. 네. 알겠습니다. 그 원불교를 아까 우리 은성교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접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후에 이제 어떤 인연에 따라서 원불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성 종교들, 이웃 종교들은 2000년 이상의 어떤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교리도 교리거니와 거기서 나온 풍부한 문화 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또 인적 네트워크나 다양한 혜택들을 사실 원불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끼기는 어렵거든요. 100년 역사의 종교에서 뭐 깊은 문화적인 어떤 역사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원불교라는 종교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원불교의 어떤 교리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뭐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조사를 해보면요. 근데 이제 저부터도 사실은 원불교라는 종교를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원불교라는 종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저부터도 이제 그 원불교의 가장 큰 매력이 어떤 합리적이고 타당한 교리에서 느끼게 됐거든요. 그것이 물론 많은 종교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원불교라는 종교가 주는 매력이 어떤 합리성과 어떤 깊은 교리적인 특성에서 볼 수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것이 내가 선택한 종교의 매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성교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이제 원불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원불교만의 매력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원불교의 매력 많죠. 매덩이요, 매덩. 매덩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매력 덩어리 오. 1대0. 네, 현실적이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딱 교리를 보면서 이거다 싶었던 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법문을 봤는데 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딱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대처를 했더니 이렇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느낌과 또 뭔가 젊은 종교라서 그런지 좀 가깝다는 것, 느낌상으로. 근데 뭐 불교나 뭐 개신교, 천주교는 좀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가까운 느낌? 신상. 신상이죠. 신상은 신상요. 저희 신상 신상. 네, 신상품. 예. 신상 한 5년 1대1. 전에 나온 얘기 아닌가요? 이건 새로운 게 아닌가? 근데 아니 오늘 우리 저기 그 공동체에 그 사회학과 교수님이 이제 같이 사세요, 신부님이. 그런데 아침에 우연히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사회에서 카톨릭하고 그다음에 원불교의 평균 학력이 높대요, 신자들이. 그래서 나는 금시초문이다라고 했는데 여하튼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불교 신도분들의 학력 수준이 높다는 거? 네, 상대적으로. 그게 무슨 요인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불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는 과정이 꼭 겪어지는. 그러니까 원불교라는 종교를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비교하게 되고 좀 더 이제 어떤 지식이나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학력이 높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접하기도 쉽고 정보 같은 게 좀 더 많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뭐 학력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신상을 바라보는. 네, 예. 양은원 씨는 뭐 음주나 뭐 가문은 즐기십니까? 완전 좋아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네,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뭐 발라다 까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했지만 뭐 보이는 것처럼 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저희끼리도. 네, 왜냐하면 우선 애들이 와서 재밌어야 그렇지. 계속 그렇게 종교를 믿든지 말든지라도 하지. 우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놀면서 접하게 또 많이 하죠. 이 시점에서 양은선 씨도 다른 종교, 이웃 종교들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궁금한 게 없었다면 질문을 굳이 찾아서 안 하셔도 되니까 진짜 궁금했던 거 있으면은 지목하면서 네. 지목을. 뭐 스님, 신부님, 목사님, 교무님 하면서 네. 교무님은 이웃 종교가 아니죠. 예, 한번 물어보시죠.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예, 먼저 스님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신났다. 아이고. 저는 이상 왜 하는 거야, 이 스님들 머리를 어느 주기에 한 번씩 깎으시는지 그거는 궁금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스님들은 원래 대중생활이라 단체 생활을 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여럿이 살려면 같이 군인처럼 움직이게 되잖아요. 원래는 보름에 한 번씩 깎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름에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을 깎게 되는 거죠. 그 깎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한데 요즘은 그 일회용 면도날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원래는 보름에 한 번. 근데 이제 그 큰절 스님들 많이 사는데 지금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이제 도시에서 보이는 스님들은 각자 이제 자율적으로. 그 왜 뭐 흔히 뭐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 말은 거짓말이야. 다 혼자서 깎거든요. 예, 다 가능합니다. 스타일 같은 건 따로 막 추구하시진 않으시죠? 스타일은 뭐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약간 차별이 있겠죠. 뭐 광택이라든지 뭐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럼 스님은 이렇게 기사님 생각을 어떤 합니다. 스타일을 따르고 계신 거죠? 저는 대충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들 기계로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 보이게 깎는 분이 있어요. 저는 면도날로 아무것도 없이 100호로. 예,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완전히 그 하루라니 깎은 머리. 제 아이디가 율브린너거든요. 인터넷 아이디가. 인터넷 아이디. 예, 그렇게 바짝 깎는 걸 전 선호를 해요. 훌륭하네.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종교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예. 사회 참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개신교 그러니까 목사님께 한번. 목사님. 네. 개발아 목사님. 네. 목사님 아니 신부님. 저 말이- 죄송합니다. 탈락했어요. 그 1대1?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 사회 참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뭐 찬성 반대. 있죠, 저희도. 그러니까 어떻게 격렬한가요 그런 게? 사실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극과 극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 온도 차가 많이 나고 뭐 중도파들도 있긴 있는데 사실 그 뭐 세간에 잘 알려진 예를 들어서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멤버십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슈를 띄워놓고 참여할 가능한 사람들 혹은 동의하는 사람들이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주도적으로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열기들을 갖다가 이제 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예고 또 어떻게 보면 극보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 어버이 분들과 비슷한 그런 쪽에 또 그룹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그 사회 참여 쪽으로 지향하고 목소리를 내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굉장히 세속적이다, 뭐 정치적이다, 뭐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제시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안 좋은 신자들인 것처럼 보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그 신학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들 신념에 맞춰서 따라 가는 건데 행동하는. 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네. 그 안에 얘기가 궁금했어요. 네, 그렇게 다양한 네. 스펙트럼이 있어요. 저는 아마 누가 이기냐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교회 내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수성을 띠고 있어요. 보수적이고 변화가 잘 안 되고 쉽지 않고 빨리빨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탄력성 있게 금방금방 뭔가 변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굉장히 묵혀가지고 움직이는데 저는 그나마도 그게 다행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예. 뭐 진보적인 성향의 또 목소리에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식으로라도 그 세상과 만나면서 조우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최근 몇 년간은 프란시스코라는 한 그 거목이죠, 사실은. 거목이 나름대로 당신 혼자서 이렇게 뭔가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떤 식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그렇게 지금 앞으로 앞서서 나가는데 아직도 몸뚱이가 제대로가 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여기저기서 보이죠. 전 세계 교회 내에서. 우리보다는 예, 그렇지만 적어도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나 뭐 인스피레이션이죠. 영감 같은 경우는 계속 주어진다고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희망이죠. 희망적인 것. 현실이죠. 예. 또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각 종교 원불교 포함해서 이 대학생 청년 교화, 그러니까 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 전도의 달인들 모여 계시잖아요. 개신교 쪽에. 그이들이 안 친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알고 계신 걸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그 전국 대학생연합회가 있어요. 그 카톨릭 네네. 대학생연합회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카톨릭 하면은 천주교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천주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1,000원만 낼 수 있다. 혹은 평화롭다. 그러니까 와서 막 귀찮게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귀찮게 안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뭐 활성화돼 있다고 보긴 쉽지 않고 천주교죠. 예, 천주교 내에서 그 이제 천주교 대학생연합회는 그렇다고 치는데 한 최근 10여 년간 굉장히 활성화된 게 청년 성서 모임. 개신교 쪽은 그 성서 연구가 되게 발달해 돼 있는데 가톨릭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지만 최근 한 10여 년 거의 총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30년 동안 조금 좀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각 대학교 내 혹은 청년들 그룹에서 성서를 읽고 그거를 생활과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제의 삶을 복음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럼 거기 또 성서 말씀에 위안도 받고 하면서 이 그룹들이 모이면서요. 그 청년들 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한 그룹이 있다면 성서 모임. 그런 예. 그룹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죠.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개인들이 시스템이 우리도 해보자. 있습니다. 시스템이 예.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 본당이나 아니면 학교에 가가지고 그룹을 5명 정도 이렇게 또 만들어요. 모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배워온 거를 전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명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저걸 가요. 그 선방 같은 식으로 그 교육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성서 모임 전국 모임 같은 경우를 이제 가요. 지역별로 가서 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함께 하면서 누린 뭐라 그럴까 콧물 쏙 빼고 예. 얻게 된 또 이렇게 뭐 영적인 에너지들을 갖다가 또 나와서 또 전하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보기 좋죠.
다른 종교들도 쭉 얘기하시죠. 양은선 씨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그 얼마 전에 또 베르나르라고 또 유명한 소설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예, 시구했다가 그날 야구 경기 취소됐죠. 그런가요? 예. 그 전에 또 유발 하라리라는 뭔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 있는 사람들한테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 명상 혹은 뭐 참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분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럼 이제 젊은 친구,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로는 이제 저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것과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지식의 양이 엄청 많거든요. 또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접점, 어떻게 유용하게 그 접점을 뭐 이제 종교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정서도 좀 안정시켜줘야 되겠고, 뭐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줘야 되겠고, 뭐 또 사회적인 그런 의식도 깨워줘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 개인이다 보면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접점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15년째 그런 걸 계속 만들고 있어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는 게 없으시다고. 아는 게 없으세요? 그들과 친하지 않은 사람 그들과 친하지 않다. 아니 제일 좋은 거 하고 있어요. 맥주도 같이 한잔. 아, 예, 그건 뭐 근데 그 개신교는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사실 개신교의 일종의 그 사회적 부흥은 끝났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조직이나 단체들도 수직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그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마 느끼시겠지만 그 대학교 안에서의 개신교 선교단체들도 이전 같은 활동들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정 부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결속력은 되게 강화. 하지만 그게 학교 전체적인 거라던가 뭐 청년 전체로 이렇게 가기에는 그 이슈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단절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렇죠. 고 목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청년들에게 굉장히 무관심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혹시 향림교회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지금의 그러니까 개신교의 청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신교 전체적인 부분들이 많은 그 외적 성장들이 끝났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선교라는 부분도 해야 된다, 뭐 돌파해야 된다, 막 이런 구호들은 굉장히 막 이렇게 널려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게 되게 의미 있다. 그러니까 다음을 바라보는 활동들은 뭐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잘 이렇게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향림교회 목사님으로서 혹시 청년 선교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개신교는 선교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개신교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교회가 청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할 때 예배 혹은 법회도 상당히 그러니까 뭐 100년도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는 연원과 연식이 쌓이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이들에 비해서 앞서가는 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다면 청년과 뭘 한다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수혜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뭘 가르쳐줘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말고요. 교회가 청년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청년적이어야 되고 뭐 스타일도 다 청년적이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모듈만 몇 개 갖다 껴가지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 내에서 지금 저희는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시간 허락 안 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짧게. 일단 박교무님의 양은선 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박교무님 답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불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목사님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종교라고 하는 종교 일반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점점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특정 종교만의 뭐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대학 선방에서 이제 대학생들과 한 5년 정도 계속 1년에 2차례씩 만나서 함께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사회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압력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압력이 해소될 길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상처 많고 많은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나 이런 스트레스를 품고 있음에도
너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뭐 밥을 굶어, 뭐 세상이 뭐 살기가 어려워, 다 되잖아. 이렇게 어떤 기성세대의 어떤 압력을 하나 더 넣는 거죠. 밥 굶고 살기 어려운 게 그쵸, 요즘 중국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한국 사회의 어떤 종교 단체 뭐 공통적으로 이런 대학생들의 어떤 어려움을 뭘 해결해 주자 이런 게 아니라 공감만 해줘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성서를 읽는 모임도 좋고 또 뭐 명상을 하는 모임도 좋지만 그 이면에는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압박, 개인적인 압박 이런 여러 가지 하중을 좀 내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스님 질문하시고 있으면 아, 질문하시죠. 어느 정도 교무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요. 아 제가 그랬나요? 예, 이 기성 그 세대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대부분은 종교라는 건 도깨비 방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젊은이들에게 종교는 다시 뭔지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젊은 사람들한테 과연 종교라는 게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뭐 그렇게 어른들처럼 도깨비 방망이로 이렇게 소원을 이루는 건지 아니면은 구복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쉴 수 있는 곳이죠. 대성교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뭔가 위한 뭔가 압박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놓고 이런 것들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곳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위안도 받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더 한편으로 굉장히 고민이랄까 화두가 과연 이 교법을 가지고 현실에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무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이 원대원 활동을 하면서 이 원불교 사회에 깊숙이 살 때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내가 공부를 하면 하는 대로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고 주변 인물 또한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좋고 근데 이게 점점 벗어나서 아예 사회의 비중이 더 삶에서 커지게 돌아오니까 이게 가능할까 정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섯 분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하면요. 청년들이 종교에 원하는 것은 구복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그건 허황된 건 알고 있으니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를 위로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종교는 반대로 양적 성장에 좀 집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종교의 교리를 강제로 주입시키고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오고 그런 것들에 좀 많이 강조점을 두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서 종교도 발전하고 청년도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기본적으로 충실하면서 그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얻을 수 있게 정신적 자양분이 돼주는 그 역할을 종교가 충실히 한다면은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종교로 오고 그리고 종교도 양적인 성장 그렇게 기대하는 양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지금 청년과 함께하는 소수의견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마지막 저금 통장에 이 자리에 20세씩 마이너스를 한 청년들을 앉혀놓으면 어떨까? 30세를 줄여야 되나? 웬만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전망은 없어요. 거의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꿈과 직업을 동일시 여기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 꿈이 어떤 특정 직업이 되어버리는데 사실 정말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청년들을 보기가 사실 요즘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도록 강요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가 되고 싶니? 네, 라고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을 네. 받으니까 사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